차를 바꿀 돈은 있으면서 빚은 갚을 여유는 없다는 말이니? 엄마, 그건 좀 너무하세요. 저희도 숨 좀 쉬자고 한 건데. 숨 쉬고 싶었던 건 나도 마찬가지였어. 엄마도 어차피 저희 집에 얹혀 사시잖아요. 뭐라고? 지금 함께 사는 것도 서로 돕는 거라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그날 조용히 차용증 이야기를 꺼냈을 뿐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집도 제가 살던 전셋집도 모두 그 아이들에게 내어준 뒤였으니까요. 그런데 돌아온 말은 얹혀 사는 사람이라는 딱지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로 함께 해주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저희 선택이 여러분의 생각과 어떻게 다른지도 알려주세요. 저는 오정화, 올해 68입니다. 27의 남편을 잃고 5살 아들 도윤이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하루아침에 혼자가 되었을 때 정말 막막했어요. 그래도 누군가 슬픔에만 잠겨 있을 여유를 주지 않더군요. 장례식 끝나고 집에 돌아온 다음 날부터 저는 움직였습니다. 남편이 남기고 간 건 오래된 단독주택 한 채와 적은 보험금. 아이와 생계를 꾸리기엔 턱없이 부족했지만 저는 손 놓지 않았습니다. 가진 걸 모두 끌어모아 세탁소를 열었습니다.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손이 짓무르도록 빨래하고 다림질했습니다. 단골이 하나둘 생기고 아이는 커갔습니다. 그렇게 30년을 일해 도윤이를 대학에 보내고 사회로 내보냈습니다. 그 아이가 양복을 입고 직장에 다니던 첫날 나는 눈물이 났어요. 그래도 나 잘 살아왔구나. 그렇게 혼잣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시간이 흐르고 도윤이가 결혼을 앞두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예비 며느리 지은이와 함께 온 도윤이는 조심스레 말했죠. 엄마, 저희가 전세금이 부재서요. 대출도 최대한 받았는데. 그 순간 저는 이미 결정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 애가 어떤 말을 하든 난 줄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래. 엄마 집 팔자. 신혼은 안정된 곳에서 시작해야지. 그 집은 제게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의 마지막 추억이 있고 도윤이를 키워낸 추억이 깃든 곳이었죠. 그 모든 게 남아있는 공간이었지만 미련을 꺾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오는 날 혼자 속삭였습니다. 이젠 진짜 너를 위해 전부를 내놓는구나. 전세금 일부를 보태고 남은 돈으로 저는 서울 외곽의 허름한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작은 주방에 곰팡이 핀 벽지, 수압 약한 화장실, 층간소음 모두 감당할 수 있었어요. 도윤이 부부가 행복하다면 난 어디서든 괜찮다 생각했거든요. 처음엔 고마움을 느낀다고 말했어요. 명절이면 음식도 보내오고 지은이도 종종 전화에 안부를 물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괜히 웃음이 났죠. 그래, 내가 잘한 선택이구나. 그렇게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도윤이가 평소보다 더 어두운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나 큰일 났어요. 손에 쥔 종이 한 장. 그 안에는 숫자만 가득했습니다. 투자했던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요. 손해가 거의 1억이에요. 숨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된 거니 그게? 처음엔 잘 되던 거래처였어요. 근데 갑자기 거래가 끊기고 이자만 쌓이고. 나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미 집도 팔고 남은 건 외곽 전셋집 하나뿐인데 이걸 또 정리하라고? 나한테 남은 마지막인 이 집을? 도윤이는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지은이도 저도 이제 버틸 수가 없어요.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애가 그렇게 애원하는데 어떻게 외면하겠어요. 보증금을 빼고 남은 건 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도윤이 부부의 빚을 갚아줬고 저는 그 집에 함께 들어가 살게 됐습니다. 방 하나 비워드릴게요. 엄마, 좀 좁아도 괜찮으시죠? 나는 웃으며 말했죠. 그래. 여긴 너희 집이니 뭐든 괜찮아. 작은 방 한 칸, 장롱도 없이 매트리스만 놓은 공간이지만 나는 다짐했습니다. 그래, 다시 가족 곁에서 함께 사는 거야. 괜찮을 거야. 스스로 되뇌며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다시 세탁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지하철 2번 갈아타고 나가 오전엔 가게 정리하고 오후엔 옷을 다렸습니다. 그 돈에 연금을 보태 생활비에 보탰고 장도 보고
반찬도 만들고 아이도 돌봤습니다.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족을 가까이서 챙긴다는 게 고마웠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그 모든 헌신과 희생이 얼마 지나지 않아 당연한 것이 되어버릴 줄은. 집에 들어온 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작은 방 한 칸에서 시작된 동거는 생각보다 빠르게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이면 눈을 뜨자마자 식탁을 차리고 도윤이 셔츠를 다리고 손주 이유식을 만들었습니다. 세탁소에도 다녔습니다. 수입은 많지 않았지만 연금과 합치면 생활비는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 집에서 엄마이자 가사도우미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부부는 처음엔 미안해하며 말하곤 했습니다. 엄마, 너무 도와주셔서 죄송해요. 저희가 더 잘할게요. 그 말이 고마워 더 열심히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미안함은 사라졌고 당연함만 남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국 너무 싱거워요. 다시 간 좀 해주세요. 어머니, 세탁기 돌리실 땐 분리해서 해주세요. 제 옷이 줄어들었어요. 지은이의 말투는 사근사근했지만 그 안에선 예전 같은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도윤이는 점점 말이 줄었습니다. 퇴근하면 휴대폰만 보고 저녁 식탁에서도 응, 알았어 가 전부였습니다. 며느리 지은이는 인터넷 쇼핑을 자주 했습니다. 현관 앞엔 택배가 끊이질 않았고 주방엔 새 식기가 쌓였습니다. 처음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필요하니까 샀겠지 싶었고 그보다 내가 말할 입장이 아니라고 느꼈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저는 마트에서 계산을 하다가 카드 잔액 부족 문자를 받았습니다. 제 통장에 잔고가 없던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내가 아무 말 없이 계속 내어주는 사이 나의 모든 게 무너져가고 있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조심스레 도윤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도윤아, 그때 내 빚 대신 갚아준 돈 기억하지? 그거 그냥 준 게 아니고 빌려준 거잖니. 도윤이는 놀란 듯 고개를 들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희 아직 갚을 여유 없어요. 그건 알지. 당장 달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약속은 받아야겠다 싶어서 사용증 같은 거라도 써두자. 나중에 혹시라도 서로 오해 생길까봐. 그 말에 도윤은 표정을 굳히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서운하네요. 설마 우리가 안 갚겠어요? 엄마도 어차피 지금 저희 집에서 같이 사시잖아요. 나는 침착하게 묻고 싶었습니다. 내가 왜 지금 여기 이렇게 살고 있는지 아냐고요. 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말들은 너무 무거워 목 끝에서 걸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 꺼진 거실에서 들려오는 TV 소리 너머로 제 존재는 사라진 듯 했습니다. 며느리는 쇼핑몰에서 아이 용품을 고르고 있었고 도윤이는 웃으며 말했다죠. 지은아, 이건 그냥 사자. 다음 달 카드값은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그 말에 웃는 둘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 소중한 돈을 저들은 다 잊어버렸구나. 다음 날 저는 책상 서랍을 열고 흰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볼펜으로 몇 글자를 또박또박 써내려갔습니다. 사용증이라는 제목과 함께 정확한 금액과 날짜, 빌려준 경위까지 적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침묵하지 않겠다. 내가 이 집에서 어떤 희생을 했는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이제는 말해야 한다고. 존중받지 못하는 사랑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니까요. 그날은 평소보다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손에 하얀 종이 한 장을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이 등원 준비로 분주한 아들 부부를 마주하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윤아, 지은아, 잠깐 얘기 좀 하자.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둘은 서로 얼굴을 보고는 어색하게 앉았습니다. 저는 종이를 꺼내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거 차용증이야. 그때 내가 갚아준 빚. 그냥 준 거 아니야. 어떤 형식으로든 받아두는 게 좋겠다 싶어서.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곤란하니까. 도윤은 곧바로 말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지금 너무 바빠요. 그거 나중에 얘기하면 안 될까요? 그리고 우리가 엄마를 못 믿어서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지은이도 나직하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너무 힘들었고 솔직히 아직도 빠듯해서 저희 입장도 좀 이해해 주시면 안 돼요? 저는 말없이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표정 속엔 죄책감도 고마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피곤하다는 듯, 귀찮다는 듯. 그 돈 내가 모은 전 재산이었어. 남편이 남긴 집도 팔고 살던 전셋집도 정리해서 갚은 돈이야. 그런데 지금 너희는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잊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잖니. 도윤은 당황한 듯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도 잊은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형편이 안 되니까. 형편이 안 되는데 왜 차를 바꾸고 왜 택배는 매일 오고 왜 외식은 주말마다 하니?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은이는 입을 꾹 가물었고 도윤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엄마, 그건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도 숨 좀 쉬자고 하는 건데 그걸 그렇게까지 따지시면 저희도 너무 불편하죠. 그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숨을 쉬고 싶었던 건 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는 내 삶 전체를 쏟아부었고 다시 시작할 준비도 안 된 채 너희 곁에 남았는데 불편한 건 너희였구나. 저는 손에 쥐고 있던 차용증을 다시 접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너희한텐 내가 불편한 존재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나는 잊지 않았다. 내가 뭘 줬고 어떻게 버텼는지. 그걸 잊은 건 너희야. 그리고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지은이의 표정이 순간 당황스러워졌지만 저를 막지는 않았습니다. 도윤도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나와 저는 그대로 세탁소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익숙한 길을 지나 낡은 간판이 붙은 가게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자 어두운 실내에 먼지 냄새가 퍼졌고 한참 동안 켜지지 않던 형광등을 올렸습니다. 세탁기는 조용히 돌아가기 시작했고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렇게 앉아 있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말없이 뜨겁게. 내가 너무 바보였나. 가족이니까 괜찮을 거라 믿은 내가 너무 순진했나. 하지만 후회보다 더 강하게 밀려온 감정은 다짐이었습니다. 다시 혼자가 되어도 괜찮다. 다시 시작하더라도 내 이름으로 살아야겠다. 내가 누구였는지를 잊지 말자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스스로 증명하자고. 마음속에 조용히 새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세탁소에서 혼자 잤습니다. 가게 안 돌아가는 기계 소리만이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다시 내 공간에서 다시 내 생각으로 돌아온 것 같아. 오히려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내 손으로 다시 쌓아가야겠다고. 며칠간 세탁소에 머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내 존재가 무엇이었는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되짚어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미련 때문도 용서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정리해야 할 게 있었고 분명히 해야 할 말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관문을 열자 지은이가 택배 박스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그 옆에는 새 외투, 어린이 장난감, 생활용품들이 가득했습니다. 뭐 그렇게 많이 샀니? 아,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겨울 옷도 없고 아이 것도 정리할 게 많아서요. 그날 저녁 식탁에선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비싼 한우였고 와인도 테이블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식사를 마치고 식탁을 정리하다가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도윤아, 나 너한테 다시 묻고 싶다. 그 돈 언제쯤 정리할 생각이니? 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당장은 힘들어요. 애도 크고 지은이도 다시 시작하려면 돈이 들어가요. 차를 바꿀 돈은 있으면서 빚은 갚을 여유는 없다는 말이니? 순간 식탁 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지은이도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저희도 서운해요.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어요.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알지. 누구보다 내가 더 잘 알지. 남편 없이 아이 키운 게 나였으니까. 그래도 난 빚 안 졌고 남한테 손 안 벌렸어. 왜냐하면 내 아이한테만은 그런 모습 보이기 싫었으니까. 도윤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예전 얘기 꺼내서 뭐 하시게요. 지금은 시대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잖아요.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마지막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 상황은 달라졌지. 그런데 그 상황이 너희가 나한테 한 약속을 깰 이유는 아니잖니.
남편이 남긴 유산 다 써가며 너희 살리려고 내가 뭘 포기했는지 생각해봤니? 도윤은 결국 그 말을 뱉었습니다. 엄마도 결국 저희 집에서 얹혀 사시는 거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서로 돕는 거라 생각하면 안 돼요? 숨이 막혔습니다. 그 말이 결국 나올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무심하게 내뱉을 줄은 몰랐습니다. 얹혀 산다고? 내가 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너희 시혼집 마련하느라 집을 팔았고 내 투자비 갚아주려고 내가 살던 전셋집까지 내놨어? 그런 내가 지금 이 집에 얹혀 산다고? 나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려 애썼지만 가슴 안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내 존재 전체를 부정당한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지은이는 뒷정리를 하겠다며 자리를 피했고 도윤은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혼자 남은 나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내가 맡은 역할은 뭘까? 아이를 키우는 일, 밥을 하는 일, 생활비를 보태는 일? 그 모든 걸 해도 결국 나는 얹혀 사는 사람일 뿐이구나. 참았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이번엔 혼자 울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감정은 끝내야겠다고. 이 집에서 내 몫은 내가 지켜야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제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있던 차용증을 다시 꺼내어 바라봤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주쳐도 밥만 먹고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지내며 저는 제 안의 시간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아침 저는 도윤과 지은을 식탁에 앉히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얘기 좀 하자. 길지 않을 거야. 그들은 낯선 분위기를 느꼈는지 말없이 앉았습니다. 저는 손에 쥔 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여기 들어있는 건 내 아버지 유산 정리 내역이야. 그 집도 내 연금도 전셋집 보증금도 다 여기 있어. 그리고 내 빚 갚을 때 썼던 금액도 정확히 정리해뒀지. 도윤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얘기까지 안 하셔도 돼요. 저희 다 알죠. 그럼 알아야지. 너희 아버지 남긴 전 재산. 그거 다 너희한테 간 거야. 내 노후까지 다 털어서 너희 살린 거야. 그런데도 너희 도리 하나 못하더라. 지은이는 잠깐 눈치를 보더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지금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말씀드리기가 참 죄송스러웠어요. 저희도 미안한 마음은 정말 크고요. 미안한 마음? 그건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갚겠다고 했으면 계획이라도 보여줘야지.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아무 말 없고 오히려 소비만 늘어나는 거 보면 나는 이제 믿을 수가 없다. 도윤은 살짝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엄마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봉투에서 차용증 복사본을 꺼내 그대로 펼쳤습니다. 이제 이걸 들고 법적으로 처리할 거야. 나는 너희한테 정당하게 빌려줬고 그 증거도 있어. 이제는 기다리는 걸 그만하려고 해. 순간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은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을 모은 채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그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가족끼리 어떻게 그런 말씀을. 너희가 가족이면 나도 가족이잖아. 가족한테 이런 식으로 말하고 행동한 건 너희야. 내가 무슨 욕심이 있어서 이러는 줄 알아? 내가 잃어버린 시간, 내가 포기한 것들. 이젠 더 이상은 못 참아. 도윤은 고개를 떨군 채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희가 너무 철없었어요. 지은이도 저도 그냥 어떻게든 버텨보겠다고 했던 건데. 그래, 미안하면 바꿔야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건 이제 내 삶이 걸린 일이야. 나는 다시 내 이름으로 내 자리로 돌아가고 싶어. 두 사람은 마침내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은이는 울음을 터뜨렸고 도윤은 연신 손을 비볐습니다. 엄마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진심이에요. 이제부터 정말 제대로 갚을게요. 각서도 쓰고 계획도 만들게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흔들리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너희한테는 너무 많은 기회를 줬어. 나는 너희를 살리기 위해 나를 버렸지만 이제는 나도 내 삶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은이의 흐느낌만 거실에 퍼졌고 도윤은 눈을 감은 채 말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흔들리길 바라고 있구나. 다시 돌아갈 거라고 믿고 있구나.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이건 끝내자는 얘기가 아니야.
그냥 이제는 나도 내 몫을 지키겠다는 거야. 그리고 그게 너희한테 무거운 짐이라면 그 무게는 내가 아닌 너희가 만든 거야.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다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엔 이사 견적서와 전입신고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곧 정리할 겁니다. 이 집도, 이 관계도, 그리고 나를 잃어버리게 만든 모든 것들도. 이삿짐은 생각보다 빨리 쌌습니다. 사실 짐이라 부를 것도 없었습니다. 작은 옷가방 하나, 수첩 몇 권, 낡은 사진 몇 장, 그리고 차용증 사본 한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짐을 싸고 난 뒤 집 안을 한 바퀴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좁은 방, 작은 식탁, 한 번도 내 것이 아니었던 공간. 그러나 나는 그곳에서 가족을 위해 내 전부를 쏟아부었습니다. 현관 앞에 가방을 놓고 신발을 신는데 뒤에서 지은이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제발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저희 앞으로 진짜 잘할게요. 이번엔 진심이에요. 도윤도 다급하게 달려와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나가시면 우리 정말 끝이에요. 엄마도 알고 계시잖아요. 여기가 그래도 안전하다는 거. 저는 고개를 돌려 그 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여기가 안전하긴 하지. 적어도 너희한텐. 근데 나한텐 아니야. 난 여기서 점점 사라지고 있었어. 엄마라는 이름으로, 생활비라는 숫자로, 고마움도 없는 가사노동으로. 그래서 떠나는 거야. 더 늦기 전에. 지은이는 주저앉아 울었고 도윤은 벽을 짚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열며 마지막 말을 꺼냈습니다. 너희한테는 더 이상 줄 것도 받을 것도 없어. 남편이 남긴 집도 줬고 내가 살던 전셋집도 줬고 노후를 위해 모은 돈도 줬고 건강도 줬어. 근데 너희는 나한테 갈데 없는 사람이라는 말만 남겼더라. 그 말이 끝났을 때 복도엔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세탁소로 향했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불 꺼진 거리엔 사람 하나 없었고 가게 문을 열자 먼지 낀 냄새와 함께 익숙한 공기가 돌아왔습니다. 불을 켜고 세탁기 전원을 눌렀습니다. 기계가 천천히 돌아가고 물이 채워지며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의자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 공간만큼은 제 것이었습니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에게 기대지도 않고 오직 내 손으로 만든 내 자리. 며칠 뒤 전입신고를 마치고 작은 오피스텔 한 칸을 계약했습니다. 넓지도 새 것도 아니었지만 제 이름으로 된 집이었습니다. 내가 버티기 위해, 내가 나답게 살기 위해 선택한 공간이었습니다. 도윤은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엄마, 우리 이번엔 진짜 갚을게요. 차용증도 다시 쓰고 계획도 짜놨어요. 하지만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젠 그럴 필요 없어. 돈이 아쉬워서 그런 게 아니었단다. 그 돈은 너희가 엄마를 어떻게 보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지였을 뿐이야. 며느리 지은이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그땐 몰랐어요. 그렇게까지 상처받으신 줄.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진 걸 잃어봐야 알게 되는 법이야. 근데 난 지금 다시 나를 찾고 있어. 그걸로 충분해. 그 말을 마지막으로 저는 다시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연락이 와도 받지 않을 겁니다. 내가 선택한 거리이고 내가 지켜야 할 평온이니까요. 나는 여전히 세탁소를 운영합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고 조용하지만 허전하지 않습니다. 가끔 문틈 사이로 햇살이 들어올 때면 이 삶이 더 이상 남의 것이 아닌 온전히 내 것이라는 사실에 마음 깊이 고마움을 느낍니다. 누군가에겐 늦은 시작이겠지만 저에겐 지금이 가장 솔직한 인생입니다. 이제 저는 남의 엄마가 아니라 남의 뒷바라지가 아니라 그냥 오정화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희생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곁에선 당신도 당신의 인생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삶은 정말 내 이름으로 살고 있는가? 더 많은 인생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당신의 이야기도 인생살이가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